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의 김정민입니다. 자, 어느덧 2022년입니다. 개인 트레이닝 경력 18년 차에 접어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바로 일반적인 회원님들의 다이어트 근육 성장 목표를 넘어서 체력 향상, 건강, 그리고 각종 운동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재활, 보디빌딩 선수성, 자, 모든 목표에 대한 우리 인체가 어떤 변화, 향상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어떤 목표들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바로 전문 트레이너, 그만큼의 전문성과 숙련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직업이 바로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입니다. 자, 그러한 생활을 해온 지 이제 18년 차에 접어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자, 2016년도에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존재와 적용과 실제 그러한 수준을 지도하는 극소수의 실제 전문가,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작, 자세, 모양만 실컷 따라하면서 느낌만 쫓아가는 그런 행위적인 트레이닝이 아니라 목표에 맞는 플랜, 과정과 그 과정을 거쳐서 목표가 이루어지는, PT 비용만 지불하고 PT를 받아도 내가 어느 근육 어떻게 쓰는지조차 모르고 행위만 따라하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활동을 하고 있을까? 정작 나한테는 동작, 모양새만 알려주는 수준들인데,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바로 여러분, PT가 대중화가 됐다고 합니다.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은 다수를 위한 곳이지만 요즘 어때요? 다 PT 하느라고 열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름만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이지 PT샵이야. 선생님들이 다 PT만 하고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요. 자, 여러분들이 PT를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결혼 준비하려고 다이어트, 또는 너무 왜소해서 몸을 좀 키워보고 싶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야. 나는 좀 날씬해지고 싶어. 야, 저 바디 프로필 사진들을 찍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찍고 싶네. 이런 다양한 목표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위해서 발걸음을 하게 되는 그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 또는 PT샵에 있는 그 트레이너는 여러분의 그 다양한 목표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지도자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기 PT샵, 저기 피트니스 클럽, 이 선생님 몸 되게 좋아. 다 전문가겠지. 다 전문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한테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번 영상 Back to the 2016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을 제가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과 또 환영을 받았던 그런 주제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제공하면서, 요즘 코로나 시기에 운동에 관련된 유튜버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전문 트레이너들이 아닙니다. 그냥 유튜버들이에요. 운동에 대한, 우리 인체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적용을 시킬지도 몰라. 그냥 단지 자기가 해본 경험에 의해서 떠들어대는 그런 운동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유튜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다 비슷비슷해. 야, 이거는 따라해도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찍지? 이미 많은 분들이 모양, 동작, 자세, 모양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하면 됩니다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PT 받아봤잖아요. PT를 받는데 나는 어느 근육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엉뚱한 근육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약해서 그렇다. 하다 보면 된다. 해결을 해주지 않는 이런 PT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좀 봐요. 야, 이 사람들 유명한 선수래. 야, 유명한 트레이너래. 근데 정작 보면 뭡니까? 그들의 영상을 정작 보면 뭐예요? 내가 받았던 수준 낮은 PT와 동일한 내용을 떠들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견갑골을 모아서 하십시오. 어깨를 후인 하강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모아놓고 하십시오. 몸 하는 느낌을 하십시오. 그런 거 다 없어요. 뭘 견갑을 모아놔. 견갑을 모으면 흉근을 기능적으로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 후인 하강? 광배근이 일을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일을 시켜서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딱 고정시켜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게 뭐예요?
근육을 기능적으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모양새를 또 알려주는 거야. 야, 자, 이 부분은 뒤쪽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뭐 운동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축구선수, 야구선수, 골프선수 어떤 신체적인 어떤 향상을 통해서 경기력의 어떤 증가, 향상을 위한 목표로 웨이트를 접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교통사고, 또는 오랫동안 뭐 어디 관절 같은 데가 수술을 해서 오랫동안 몸이 약해졌어. 그래서 표준 정도의 체력 그리고 건강을 만들기 위한 목표, 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도 바디 프로필 찍고 싶어, 또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비만이었어, 날씬해지고 싶어, 나는 너무 왜소해, 나도 좀 등치가 컸으면 좋겠어, 이런 다양한 목표들. 뭐 어떤 여성분이에요. 나는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약간 골반이 좀 작은 것 같아. 그러면 둥근, 대둔근, 중둔근, 허벅지 외측 위쪽을 좀 발달시켜서 약간 골반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면서 어떤 체형적인 컴플렉스를 보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세우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트레이너. 자, 그런 전문 트레이너는 매우 극소수입니다. 왜냐? 인간이에요. 트레이너는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이 동일한 인식의 수준과 도덕성, 지식의 수준과 판단력, 분석력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학습 능력, 이해 능력, 판단, 분별, 분석, 우리 되뇌에 어떤 판단 기준이 만들어지고 분석 능력, 어떤 걸 딱 파악하고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능력들을 향상시키는데 사람마다 모두 이 뇌를 사용하는 수준이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에요? 이거 전문직이에요. 매우 전문직입니다. 즉 뭐냐면은 전문 트레이너로서 누군가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이 신진대사와 소화, 이제 에너지 영양소, 그리고 근육의 실질적인 사용과 기능적인 통제, 이 모든 거, 생리학, 영양학, 뭐 해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외워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해를 하면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떤 정형외과, 이제 또는 내과, 이런 어떤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의사 선생님과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뭐예요? 전문 트레이너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요즘 유튜버들 보세요. 다 전문가들이야. 또는 트레이너가 아닌데 또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깊이를 들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어떻게 심도 있게 깊게 들어가서 누구한테 배우거나 그러한 수준을 지금 추구하거나 그러한 수준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조금 해서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으면 그거 갖고 막 떠들어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예요? 그게 어떻게 표준화가 되는 거야, 대중화가. 그런 수준이. 실제 전문가가 보면 야, 이거는 웨이트의 외자도 모르는 애들이 왜 이렇게 영상들을 찍어대지? 근데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그게 표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그런 영상들만 또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갇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정보의 바다죠. 인터넷, 유튜브 이런 어떤 미디어들을 통해서, 매스컴들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정보가 넘칩니다. 우리가 손쉽게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너무 방대한데 여기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 가짜 정보, 가짜 지식들도 많습니다. 가짜 지식 뭐예요? 진짜 검증되고 검증된 게 실제로 적용되는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검증된 지식, 이 지식을 실제로 적용시키고 있는 그들이 누구예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만들어진 지식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을 이해도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지식을 적용도 시킬 줄 몰라. 그러니까 뭐야? 자기 혼자 막 어떻게 해보다가 뭐가 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떠들어대는 거야. 뭔가 특이하고 신기한 걸 발견해낸 사람처럼 나만의 다이어트 비법, 내가 발견한 최고의 등운동,
최고의 등 운동, 나만의 다이어트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 신체, 신진대사, 당의 사용과 저장, 지방의 저장과 지방의 사용, 근육내 세포에서 단백질을 아미노화해서 사용하냐 못하냐, 우리 뇌가 이런 걸 서치를 해서 지금 상황에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에 맞는 식사를 해서 신체 기능이 유지되면서 당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려서 지방을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지방을 쓸 수 있는 강도와 빈도의 운동, 너무 과하면 지방을 쓸 수 있는 타이밍에도 지방을 안 쓰고 근육 내 단백질을 갖다 에너지를 써버린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인체 기능적인 것을 이 사람의 생활에 적용시키면 다이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내가 특별한 거 발견한 사람처럼 나만의 다이어트 비법, 나만의 식단, 나만의 방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미 검증되고 밝혀져 있는 뭐 근육 성장 다이어트, 다양한 과학적 공식들이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것을 이해를 하고, 실제로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문가입니다. 전문 트레이너. 그런데 나만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나만의 방법, 내가 발견한 거야. 문제가 뭐냐? 과학적으로 검증된 주제와는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뭐예요? 종교로 이야기하면 사입입니다. 기본적인 맥락과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시키고 있어야 돼요. 자연스러운 거야. 실제 전문가들은 과학적 다양한 공식들, 근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10개, 8개 범위 내에서, 또는 지구력을 위해서는 15, 20회 이상의 반복, 그리고 중량, 원RM, 몇 프로의 중량으로 해야 된다. 근육 쓰고, 주동근, 협력근, 가슴 근육을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 지속적으로, 반동 없이, 타 근육 개임 없이, 개임률을 최소화시켜서, 다른 근육의 반동이나 이런 걸 최소화시켜서, 자, 이렇게 해서 과학적 공식이 적용돼서 운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할 줄 모르는 트레이너들이 자기들이 뭔가 좀 해본 것 같고 알려주고, 자기가 좀 해서 된 것 같으면 자기 모양새 알려주고, 근육을 쓰고 제어하게 해줘야지. 근데 자기가 하는 모양을 알려줘. 그 자기가 이렇게 먹었던 거 알려줘. 이 사람의 생활에 맞게, 기초대사량 활동량에 맞게, 이 사람이 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럼 언제 뭘 어떻게 먹어야 돼? 그러면 이런 걸 모두 따지다 보면은, 저녁 같은 때는 이렇게 먹어야지 효율적이겠구나. 그럼 이 사람이 지방을 쓸 수 있는 그 원리와 방법, 그리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몸을 바꿔나간다,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들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문가들은요, 나만의 방법, 내가 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자기를 이렇게 높여. 자기가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얘기해. 특별한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수세 개에 걸쳐서 이미 만들어지고 발견된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목표에 적용시키고 있는가? 전문가들, 의사들은요, 치료, 건강, 회복을 목표로 우리 인체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 적용시키는 거고요. 트레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진 체력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죠. 향상시킬 수도 있죠. 근육을 더 키우고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우리 인체의 기능을 그러한 목표에 적용시키는 게 전문 트레이너입니다. 의사들은 치료와 회복, 건강, 그런 쪽으로 우리 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문성 없는 사람들,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인 척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몸에 대해서 어디서 본 거 그냥 한 줄 한 줄 문장 하나 외운 거, 그걸로만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빈틈이 많아. 빈틈이 많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다 보면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도 어디서 들은 게 있거든. 지식 중에 몇 가지 제대로 된 지식 중에 들은 게 있거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 잘 못해. 얼버무려. 그냥 하시면 된다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얼버무린단 말이야.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왜 과학적이어야 되느냐? 우리 몸의 인체에 대한 모든 지식을 실제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누군가 타인에게 모두 적용시킬 수 있는 진짜 전문 트레이너의 수준에 도달하면요, 우리 몸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에 대해서 놀라게 돼요. 그리고 훤히 볼 수 있게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몸을 못 키우는지, 다이어트를 못 하는지 그 이유도 다 알 수 있게 돼요. 먹는 거 조절 못해서 다이어트가 안 돼? 열정이 없어서 매일매일 꾸준히 안 해서 근육이 안 커져? 이런 거 말고
기능적으로 진짜 이 사람이 가슴 근육을 쓰는데 내려갈 때는 가슴 근육을 못 써. 엉뚱한 근육을 써. 그러니까 내려갈 때 엉뚱한 근육을 쓰니까 올라갈 때 당연히 엉뚱한 근육으로 올라가겠지. 근데 가슴 근육을 조금 쓸 줄 아니까 가슴 근육으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서 속는 거야. 나는 가슴으로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면상하근하고 삼두근이 복합적으로 일을 해서 걔네가 더 주인공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사용감이 안 오니까 나는 가슴으로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고.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모든 걸 파악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답이야. 자기가 하는 대로 밀고 나가. 보여줘요. 자, 회원님 이렇게 하십시오. 회원님이, 저는 가슴은 쓰이는지 모르겠고 어깨만 아픈데요? 가슴 운동인데? 가슴은 모르겠고 어깨만 아픈데요? 회원님 이렇게 하십시오. 주먹 꽉 쥐고 이렇게 가슴에 집중해서 하시라고. 가슴 근육 써본 적이 없어. 가슴으로 뭘 해본 적이 없는데 가슴에 집중하라고 한다고 가슴이 써져? 가슴 근육이 일을 하는 게 뭔지부터 이해를 시켜주고 가슴 근육을 쓰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 뭐 프레스나 플라이 종목을 통해서 가슴 근육을 계속 쓰는 거. 그럼 이제 전면삼각근을 쓰는 건 뭐다? 그러면 전면삼각근을 안 쓰면서 가슴 운동을 하는 건 또 뭐다? 삼두근을 쓰는 건 뭐다? 삼두근이 개입되면 이렇다? 삼두근을 안 쓰면서 또 가슴 운동을 하는 건 뭐다? 반동을 주지 않고 내려갈 때 가슴 근육을 지속적으로 쓰고 올라갈 때도 계속 쓰고 이 전환되는 신장성 수축에서 단축성으로 전환되는 구간, 단축성에서 신장성으로 전환되는 이 구간에서도 근육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을 실제로 이해시키고 우리 회원님 머리, 되뇌 속에 판단 기준과 그것을 실제로 내가 내 근육을 신경계를 통해서 통제하면서 다른 근육까지 동시에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습관화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 지도예요. 이게 돼야지 후면상하근 운동을 후면상하근으로만 딱 해서 딱 커져요. 측면만 딱 써서 측면만 딱 커져. 측면도 측면 안쪽, 측면의 앞쪽, 전면상하근의 사이드. 그래서 측면상하근의 약간 앞쪽과 전면상하근의 약간 사이드 쪽을 동시에 트레이닝 시켜서 어깨 라인이 부드럽게 라운드형으로 커질 수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근육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양만 줄기차게 시키면 그거 따라하면서 근육 어디가 쓰이는지도 모르면서 막 해요. 그러다가 유튜브 찾아보면 몸 좋은 유명한 선수들이 찍은 것도 보면 다 시범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내가 비싼 돈 내고 PT 받았는데 동작 자세 모양만 줄기차게 알려주고 뭐가 어떻다. 내가 어깨가 아프다. 가슴 운동하는데 어깨가 아파. 등 운동, 광배근 운동하는데 팔이 아파. 광배근 운동하는데 승모 가운데만 디립다 아파. 허리만 디립다 아파. 나는 광배근 운동, 광배근은 바깥쪽에 있다고 들었는데 내 트레이너는 허리 길이 끄는 손으로 이렇게 짚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라고. 또는 승모근을 이렇게 짚어주면서 운동을 하라고 그래. 이게 뭐지? 광배근은 밖에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게 광배근인데 왜 내 트레이너는 승모근에다 손을 대고 기립근에 손을 댈까? 여기를 모으라고 그럴까? 승모근을 쓰면 안 되지. 기립근을 쓰면 안 되지. 근데 거기를 모으라고 그래? 쓰라고 그러네? 왜 그러지? 그겁니다. 우리 인체에 대한 지식과 과학적인 지식의 적용, 접목, 그리고 개개인의 목표에 대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실제 전문가의 수준에 도달하면 편안해져요. 모든 걸 딱 우리 몸에 대해서 다 알게 돼. 그러니까 탁 이렇게 되면서 이 회원님의 목표에 따라서 플랜을 세우고 이 회원이 운동을 할 때 발생되는 문제를 파악해서 다 수정해서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슴 운동하는데 어깨가 아파. 그럼 어깨를 안 쓰게 해서 어깨가 안 아프게 만들어줘요. 삼두근이 아파. 삼두근을 안 쓰게 해서 삼두근이 안 아프게 해줘. 광배근 운동할 때 전완근이 아파. 또는 기립근이 아파. 가운데 승모근이 아파. 경직돼서 해. 이런 거 다 고쳐서 본인 스스로 통제하는 걸 알려줘서 통제해서 광배근을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쓰면서 광배근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광배근으로 하면서 종목의 변화에 따라서 광배근 특정 위쪽 섬유, 중앙 섬유 또는 아래쪽 섬유에 더 부하가 들어가는 광배근 운동은 내가 광배근으로 하고 있어야 되지만 종목을 바꿈으로써 성장시킬 수 있는 부위를 바꿔주는 이런 수준까지. 그게 바로 선수 육성이죠. 그런데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인 척, 전문 트레이너인 척 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뭐 유명한 선수에서부터 전문 트레이너 행세를 하는 사람부터 근데 일반 분들이 이제 많은 그런 수준,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낮은 수준의 그런 영상들인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즐겁게 봅니다.
현란하죠. 몸도 좋아 보이고 운동도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전문 트레이너로서 다양한 여러분들을 지도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걸 이야기하면 불필요하다. 이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지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겪으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지도 방법과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뭘 하게 해야 돼. 그러면 다양한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고, 똑같은 거라도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도 이분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또는 다르게 이야기해서 이해를 도와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은 계속 그냥 자기 이야기만 떠들어요.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하십시오.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중심이 돼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막상 PT를 받으면 영상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보여주고 하라고 그래. 그래서 엉뚱하게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가 약해서 그렇다. 아유, 가슴 근육은요, 오래 해야지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오래 해야지 잘 쓸 수 있게 돼? 자, 상부 흉근을 쓰는데 앞어깨가 너무 아파. 왜? 앞어깨로 하고 있으면서 윗가슴이 약간 껴들고 있는 거지. 근데 트레이너가 이렇게 얘기해. 윗가슴 운동할 때는 전면상하근이 안 쓸 수가 없다. 자,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배울 때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아야 된다. 또는 실제로 PT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손쉽게 내 트레이너가 전문가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환불받고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다 보면요. 이상하게 걔들이 하는 말에는 설득력이 있어. 그게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슴 운동을 할 때 주동근은 가슴 근육이야. 그러면 보조, 협력근은 뭐예요? 전면삼각근과 삼두근이 보조근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야? 가슴 운동할 때 앞어깨와 삼두근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가슴 운동할 때 앞어깨와 팔이 아플 수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주동근과 협력근이라는 건요. 비율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7대 3이다. 8대 2다. 9대 1이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전문가의 수준에 따라서 주동근 협력근의 비율이 9대 1까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9대 1까지 만들어 드려요. 그런데 대부분 뭡니까? 어깨랑 팔로 하고 있으면서 가슴을 쓰지도 못하는, 또는 어깨랑 팔로 하고 있으면서 가슴이 살짝 껴든 정도. 그게 뭐예요?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의 지도는 그 정도입니다. 어깨랑 팔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살짝 껴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요? 어깨랑 팔이 디립다 아파. 팔만 디립다 아파. 또는 앞어깨만 디립다 아파. 가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앞어깨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어깨랑 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동근이 어디예요? 앞어깨랑 팔인 거예요. 가슴이 약간 느껴져. 그럼 뭐예요? 협력근이 가슴이 되는 거야. 가슴 운동이라는 것을 한다고 해서 주동근 협력근이 딱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슴 운동이라는 것을 내가 가슴을 진짜 주로 써서 하고 있냐, 부를 써서 하고 있냐가 중요하고 그 비율조차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슴이 9, 어깨랑 팔 1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그게 바로 전문가의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슴 근육이 6이다. 어깨랑 팔이 4다. 그러면 기본은 하고 있네. 왜냐? 주동근이니까 비율이 6 정도, 어깨랑 팔이 4 정도니까 그래도 약간 우세하잖아. 그러면 주동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좀 그나마 밥벌이나 할 만한 트레이너. 7대 3이다. 8대 2다. 9대 1이다. 야, 이건 진짜 전문 트레이너죠. 통제를 완전히 회원님이 할 수 있게 이해시켜드리고 통제 능력을 갖춰드리게끔 만들어드린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앞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앞부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 얘기 들어보면 전문가와 비전문가, 비전문가와 전문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전문 트레이너가 돼서 또는 여러분들이 실제 전문 트레이너를 만나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시작하고 심도 깊은 이 이해가 시작되면요. 여러분이 만났던 트레이너, 여러분이 즐겨보는 유튜브 안에 전문 트레이너 행세를 하는 선수들, 유튜버들, 그들의 수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웨이트에 대한 어떤 수준과 인식이 높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몸만 좋고 설득력 있고 그러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해서 안 되지만 또 그거를 봐. 또 그런 걸 봐. 또 동작, 자세, 모양 알려주는 거 봐. 따라해. 뭔가 될 것 같아. 쉽게 해. 자, 웨이트 트레이닝은 영상이나 글로 습득이 어렵습니다. 실제 전문가를 만나서 지도를 받아도 어떤 트레이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웨이트 수준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물며 이거를 영상으로 배운다고?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비전문가를 티내는 거예요. 영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영상으로 할 수가 없어. 영상으로 알려주는 건 다 행위가 돼. 여러분들이 내가 근육을 어떻게 쓰고 어디가 통제되고 어떻게 쓰고 뭐 하는 거 모릅니다. 그냥 누가 앞에서 모양 보여줘요. 그럼 그 모양 따라해. 따라하다가 어디가 좀 어떤 것 같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은 여러분 몸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모양 보여주면서 초보자분들은 요거 요렇게 해서 요런 느낌으로 하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 야 나는 그 느낌이 오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웨이트 문화가 앞서있죠.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문화를 뒤따라가는 겁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이제 미국의 이제 휘트니스 문화를 보면요. 방송에서 운동 보여주고 따라하는 그런 문화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실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전문가와 함께하는 운동이 훨씬 질적 수준이 높은 걸 아니까 방송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안 만들고 또 그런 걸 사람들이 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또 그거를 따라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운동들 보여줘요. 그럼 많이 따라해. 뭐 유명한 선수든 전문 트레이너인 척 행세하면서 또는 일반인이 자기가 한 운동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기에 뭐예요? 외출도 잘 못하죠. 코로나니까. 그러니까 일반 분들 뭐 합니까? 대부분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 습관들을 갖게 돼요. 그러한 시대니까. 그런데 온라인 속에는 요즘 문제가 되잖아요. 가짜 뉴스, 가짜 지식, 가짜 전문가들, 지식인인 척 행세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종교를 이야기하면 사입이 사기꾼들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그럴싸하고 너무 많거든.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제2의 먹화 유튜브 영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주고 느낌만 쫓아다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근육을 하나하나 동시에 여러 근육을 동시에 컨트롤하고 그럼으로써 과학적 공식이 적용이 되고 단순하게 어떤 식단 누가 먹는 건지도 모르고 누가 알려주면 그냥 막 따라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기초대사량보다도 적게 먹어서 기능이 떨어져서 지방 사용이 중단되는 이상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나? 이효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수분이 빠져서 붓기와 체중이 주는데 지방이 감소되는 줄 알고 좋아하는 어떤 위약품 등에 위존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만날까? 자, 제가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요. 뭔가 과학적 웨이트가 엄청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변화와 적용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에 맞춰서 또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과학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의 인체에 대한 과학에 대해서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웨이트를 지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본이에요. 우리 몸에 대한 지식, 과학적 지식을 적용시키는 거는 기본입니다. 정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체에 대한 지식도 없이 자기가 해본 것 같고 떠들어대면서 전문가인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학적인 웨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 웨이트 지식 이거 기본이에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런데 하도 이상한 사기꾼들, 사이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과학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운동 분야라는 이 강물이 흙탕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과학적인 것에 또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요즘 비전문가들, 사기꾼들 보면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뭐, 라고 하면서 결국 안에 들어가 보면 모양 알려주고,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위적인 거. 그러니까, 어그로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솔깃해서, 야, 이제 과학적으로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이해가 시작되는 분들을 딱 현혹시키게끔 제목을 적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T도 받아봤어. 아, 이거 내 트레이너가 별로 실력이 없구나. 그럼 진짜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아야겠구나. 그러면 진짜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뭐 이런 제목들 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그런 제목들을 보면 끌린단 말이에요. 그 딱 보다 보면은 뭐예요? 별거 없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무슨 논문으로 입증된 검증된 자. 과학적으로 논문에 대해서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으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해시켜드리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 돼요. 풀이를 해드리는 거죠. 풀이. 그 입증된 방법, 입증된 내용들, 그런 지식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시켜드리는 영상이면 지식 전달의 어떤 영상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을 이해시켜드리는. 그런데 앞에서는 논문 갖고 읽고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자기가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꽝! 사기꾼인 거지. 사이비.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뒤에 있는 보드를 이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제2의 머카 유튜브 영상은 뭐라고요?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 귀로 들으시되 저의 이야기에 경청을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뒤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으면은 이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추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려고 해. 그럼 웨이트 트레이닝의 수준이 어디까지일까?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시작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비싼 돈 내고 PT를 받으면서 별로 좋지도 않은 실력의 트레이너에게 농락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여기 보드에 이제 집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이야기에 경청을 해 주세요. 자, 제가 뭐 적었어요, 지금? 트레이너라고 적었습니다. 자, 트레이너. 자, 트레이너. 자, 트레이너하고 밑에 뭐라고 적을까요? 자, 시작이라고 적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시작한다. 자, 무슨 의미냐? 참 우리나라처럼 전문성이고 뭐고 개인의 인성이나 도덕적 뭐 이런 거 없이 신념도 없이 누구나 진짜 트레이너 다 시작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개나 소나 우리 인간은 휴먼이지만 사람이지만 진짜 극단적으로 막말을 쓰자면 진짜 개나 소나 다 시작할 수 있는 나라예요. 트레이너 자격증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 사람이 공부를 그래도 시작을 했구나라는 게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전문 트레이너다? 아니에요.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짧은 과정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시작입니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공부를 좀 시작했구나.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시작됐구나라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트레이너. 그런데 뭐예요? 우리나라는 자격증 없어도 트레이너 할 수 있어요. 왜? 개나 소나 다 뽑아 그냥. 왜? 잠깐 다른 얘기 하자면 자, 헬스클럽, 휘트니스 클럽이죠? 헬스클럽, 휘트니스 클럽, PT샵? 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나 인터넷 보급률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헬스, 휘트니스, PT샵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덩이가 뭐 저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되게 작잖아요. 그런데 밀집도가 엄청나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헬스클럽, 휘트니스, PT샵이 무진장 많아. 왜? 옆 건물에 있지, 본인이 있는 건물에도 두세 개가 있지, 막 이렇단 말이에요. 뭐 상도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빵집 하나 있으면 바로 옆에 빵집 또 들어오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상도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시대가 벌써 많이 이상해졌고,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아무튼 헬스클럽, 휘트니스, PT샵이 엄청 많아요. 업체들이 너무 많아. 업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야? 항상 인력이 딸려요. 그러니까 아무나 계속 막 뽑아.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너가 항상 딸리더라. 금방 그만두고 이런 놈들도 많고, 그러니까 계속 뽑는 데들도 있고. 그러니까 트레이너를 아무나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뽑거든요.
자, 이거 재밌는 표현이죠? 자, 여기다가 약간 빨간색으로 제가 좀 표시 좀 할게요. 자, 트레이너, 개나 소나 아무나 다 시작할 수 있다. 왜? 헬스 피트니스 PT샵에서 아무나 뽑아요. 아무나 뽑아요. 아무나 뽑으니까 뭐예요? 아무나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뽑으니까 아무나 시작할 수 있어. 트레이너 경력 5개월, 1년, 3년 된 트레이너한테 PT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완성되어 있겠어요? 숙련도가 있겠어? 시작하는 과정, 어떤 트레이너 과정, 교육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전문성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PT에 돌입을 시킨다? 바로 PT를 하게 한다? 이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검증이 확실히 됐는지 이런 부분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자, 트레이너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 요즘 같은 시대 코로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던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부도가 나든지 했어요. 또는 퇴직을 했어요. 일찍 퇴직했어. 그만뒀어. 그랬더니 나는 운동을 좀 하고 있었어. 운동이 재밌어. 좋아. 몸도 좀 키웠어. 그리고 딱 보다 보니까 야, 나도 트레이너나 좀 해볼까? 그래서 트레이너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트레이너 너무 많습니다. 뭐 체대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직업으로서 트레이너를 내가 이직하거나 내가 다니던 데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정말 트레이너 많이 시작합니다. 왜냐? 트레이너를 되게 쉬운 직업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지도자가 되려고 트레이너가 되려고 다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아무나 트레이너, 개나 소나 아무나 트레이너. 자,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건 있습니다. 모든 트레이너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칭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제대로 된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나 소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문성도 없고 남 지도할 마음도 없어. 그런 사람들, 트레이너란 직업을 선택해서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감에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나 소나라는 표현은 지금부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나 뽑아요?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 PT샵에서 아무나 뽑아요. 인력이 딸리니까 빨리 아무나 뽑아서 PT 시켜서 돈 벌려고. 그래야지 임대료 내고 유지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나 뽑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나 시작할 수 있어. 왜? 아무나 뽑으니까 아무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트레이너와 업체의 관계다. 아무나 뽑으니까 아무나 시작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직업으로서 왜 트레이너를 선택하는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 직업에 가려면 내가 기본적인 지식이나 능력치가 엄청 높아야 돼. 나는 그거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해. 그러면 그 회사에 이력서를 넣습니까? 그 회사에 지원을 해요? 안 하죠. 나의 능력치, 내가 거기에 도달을 못할 것 같아,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력서를 넣지도 않습니다.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트레이너는 참 만만해. 그냥 운동 이렇게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고 이렇게 식사해서 먹게 하고 이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아주 쉽게 시작해. 쉬운 직업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쉬운 직업. 자, 이거는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빨간색. 자, 중요한 포인트는 빨간색으로, 레드 펜으로, 이 쉬운 직업. 쉬운 직업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정리 살짝 하고 갈게요. 자, 헬스, 피트니스, PT샵 업체 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가격들을 낮춰놓고 저질 가격 경쟁들을 해서 PT를 해야지만 매출을 높여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트레이너들 뽑아서 PT 시켜야 돼. 트레이너들을 막 뽑아야 돼. 근데 업체 수가 많으니까 실제 전문가 수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나 막 뽑아요. 빨리 트레이너가 딸려. 수급이 딸려. 빨리 아무나 뽑아서 빨리 PT 돌려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뽑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들 아무나 뽑으니까 아무나 시작하는 거야. 아무나 시작할 수 있는 직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트레이너를 왜 또 선택을 하냐?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하냐? 아무나 뽑으니까 아무나 시작할 수 있지?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쉬운 직업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모양만 좀 알려주고 이렇게 먹게 하면 될 것 같아. 또는 심지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PT를 받았어.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에게 PT를 받았어요. 요 정도 지도하는 게 PT라고? 나도 지도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지도했던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를 보고 이게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도 트레이너가 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직업으로서 트레이너를 쉬운 직업으로 생각하니까 시작을 하고 아무나 뽑으니까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 현재 트레이너다. 그러면 자, 좋아요. 과거든 현재든 트레이너를 시작을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트레이너를 시작합니다. 정규 학교 과정을 거쳐오든 어렸을 때부터 트레이너를 꿈을 꿨던 어떤 계기가 있어서 트레이너를 시작하던 또는 쉬운 직업으로 생각해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트레이너를 시작했다. 그럼 트레이너가 전문가가 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트레이너가 됐어요. 우리 몸에 대한 모든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가 시작되고 이해가 시작되다 보면 우리 몸의 장기와 모든 기능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학습을 통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 몸 전체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뇌하수체, 호르몬 이런 부분들, 장기, 췌장, 신장, 심장, 위의 기능, 소장, 대장의 기능,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소, 호르몬, 갑상선, 이런 거 다 하나로 이해가 돼요. 그 근육도 단순하게 어디 붙었어. 이거 하면 거기가 쓰인대. 그게 아니라 실제 그 근육이 어떤 일을 하고 실제 그 근육이 일을 하고 있는가. 또는 단축성, 신장성, 수축이야. 근데 단축성과 신장성이야. 그러면 단축성과 신장성은 뭐지? 그것이 지속적으로 사용돼야 돼? 그럼 이게 뭐지? 경직은 뭐지? 다른 근육이 개입돼 있어. 개입되어 있는데 사용감이 안 들어. 같이 쓰고 있는데 느낌이 안 오는 근육까지도 통제해야 돼. 그건 뭘까? 이런 진짜 어느 결과치, 종점, 전문 트레이너로서 전문성, 숙련도. 이게 뭡니까? 전문성과 숙련도가 전문 트레이너의 경쟁력이에요. 다른 트레이너도 아니고 내가 회원님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PTB 10회 70만 원, 80만 원, 60만 원 이 고가의 전문적인 지도 레슨비를 지불을 하고 내가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런 회원님들에게 그런 값어치가 있고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경쟁력이죠. 그 경쟁력은 바로 전문성과 숙련도입니다. 자, 이러한 절정에 도달하기까지 이 과정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자, 긴 시간 동안 제 머카 유튜브 영상 지금 이 부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영상을 경청하고 이 부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은 이미 방향성과 인식에 대한 어떤 향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잠깐 경직된 몸을 좀 풀어주고 자,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저처럼 잠깐 풀었죠? 의자에 앉아서 보시면 잠깐 일어났다가 앉아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또 우리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가 보자고요. 자, 어찌됐건 트레이너를 쉬운 직업으로 보던 아무나 뽑아서 아무나 시작을 하던 트레이너를 시작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자, 트레이너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무슨 과정? 자, 트레이너를 시작했어요. 어디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공부를 시작했던, 뭘 했던,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합니까? 지도를 시작하죠. 트레이너가 됐어. 그러면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 PT샵에서 지도를 시작하겠지. 근데 정석은 뭐냐? 트레이너를 시작하면요, 헬스클럽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다수. PT? 아니에요. 자, 강조해야 될 부분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트레이너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 지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실제 지도를 통해서 내가 지도하게 되는 회원님들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을 이제 일단 처음에 트레이너를 시작하면 뭐 하냐면 여기다 이것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헬스클럽에서 지도를 시작하는데 다수에게 지도를 시작해야 되고요.
PT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전문성이 만들어지지 않아. 완성되지 않았어. 전문 트레이너로서 전문성 숙련도가 완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PT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헬스클럽에서 다수 개개인에게 지도를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적용을 시켜보고 몰랐던 지식도 실제로 이해가 되고 이런 과정들, 숙련되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뭘 적을게요. 자, 트레이너를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전문 트레이너로서의 수준이 아닌 일반적인 보편화된 어떤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 트레이너를 시작하면요. 헬스클럽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다수에게. PT를 하면 안 돼요. 왜? 경쟁력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PT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예요? 헬스클럽에서 지도를 하는데 다수에게 어떤 식으로 지도할까요? 여기서 동작 자세로 지도해요. 자, 동작 자세가 뭡니까? 모양새예요. 모양. 동작 자세.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회원은 뭐예요? 그거 따라하고 있지, 모양. 전문성 숙련도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트레이너를 처음 시작하면 당연히 PT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있는 회원님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동 좀 봐드리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PT는 당연히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어떤 수준이냐? 동작 자세 모양만 알려주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처음 트레이너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PT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헬스클럽에서 다수 회원에게 지도는 하고 있겠지. 그런데 어떤 수준이에요? 동작 자세 모양만 알려주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헬스클럽에서 지도를 하겠죠. 다수에게 PT는 하면 안 되죠. 경쟁력 없으니까 동작 자세 모양을 지도하고 있겠죠. 왜? 경쟁력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라져요. 와, 여기가 재밌어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다. A라는 트레이너다. 이 A라는 트레이너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학습과 이해와 판단 능력 등 우리 대뇌에 만들어진 판단 기준과 그런 생각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트레이너는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동작 자세 모양으로 운동을 알려주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엉뚱한 근육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즉 가슴 운동을 제대로 된 동작과 자세 모양을 알려줬는데 회원님은 엉뚱한 데가 아프다고 하고 가슴 근육은 짚어봤더니 쓰이지도 않아. 올라갈 때만 조금 쓰이고 내려갈 때는 빠져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도 모르는 트레이너들이 거의 대다수죠. 자, 헬스클럽에서 지도를 합니다. 다수에게. PT하면 안 돼요.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게 정석인 과정이에요. 자, 전문성이 없으니까 동작 자세로 지도를 할 겁니다. 운동을 모양으로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회원님이 동작 자세 모양으로 운동을 알려주니까 뭐예요? 엉뚱한 근육으로 하더라. 엉뚱한 근육으로 하고 있다. 엉뚱한 근육들이 통증이 온다. 해당 근육은 쓰이지가 않고 엉뚱한 근육으로 모양만 따라하더라. 이거를 트레이너를 처음 시작해서 헬스클럽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요. 트레이너로서 처음 만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동작 자세 모양을 지도하잖아요. 그러면 회원은 당연히 엉뚱한 근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몸에 있는 가슴 근육과 광배근, 뒤에 있는 광배근은 가슴 근육과 광배근을 써서 팔이 움직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가슴 근육이 팔에 붙어 있고요. 가슴 근육이 여기 붙어서 나머지 반은 또 끝자락은 팔에 붙어 있죠. 그리고 광배근은 아래쪽에서 또 우리 팔까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쥐의 날개처럼 예를 들어서 상상하자면 내가 근육을 써서 팔이 움직여지고 있어야 돼. 가슴 근육을 써서 팔이 움직이고 있어야 돼. 광배근을 써서 팔이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그런데 가슴 근육하고 광배근을 쓸 줄 모르니까
그 운동이라는 모양을 따라하면 우리 인간이 잘 쓰는 앞어깨, 그리고 삼두근, 이두근, 앞어깨와 삼두근과 이두근을 써서 아주 교묘하게 그 모양을 따라한단 말이죠. 흉내를 잘 낸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어깨 근육과 전면상하근, 특히 전면상하근. 우리 인간은 어깨 근육을 잘 쓴다 그래서 측면상하근 잘 쓴다, 후면상하근 잘 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측면과 후면은 기능적으로 또 못 써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깨를 잘 쓴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앞어깨 근육을 습관적으로 잘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팔도 잘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어느 근육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모르죠? 우리가 계속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해도 여러분은 앞어깨랑 팔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 운동을 하던 광배근 운동을 하던 여러분은 어깨랑 팔로 할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깨랑 팔을 잘 써왔기 때문에 가슴 운동을 해도 광배근을 해도 어떤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주던 결국 여러분은 어깨랑 팔로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근육이 아프고 엉뚱한 근육으로 하고 오히려 해당 근육은 쓰이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을 트레이너를 처음 시작해서 헬스클럽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 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주는 지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지도하는 회원님들에게 이 문제가 처음부터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이제 문제로 인식을 하느냐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트레이너를 시작했어요. 전문성이 당연히 없죠? PT 하면 안 되죠. 헬스클럽에서 다수에게 지도를 하면서 동작 자세로 지도를 했겠죠. 전문성이 없으니까 모양으로 운동을 알려주고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만났어. 문제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트레이너를 시작하자마자 지도하다 보면 바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트레이너가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동작 자세, 모양만 알려주는 그런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로 이 운동 분야에 들어와서 허덕이다가 이 분야를 떠나게 될 것이냐,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것이냐. 그 바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여기에요. 트레이너를 시작해서 헬스클럽에서 지도하다 보면 동작 자세로 해결이 안 된다는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주는 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문제점을 만나게 돼요. 어떤 동작 자세, 올바른 동작, 올바른 자세라고 해서 알려줘 봤자 뭐예요? 결국 모양새예요. 근육을 컨트롤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양이란 말입니다. 요렇게 하세요. 요 모양으로 하세요. 요 모양으로 하세요. 그게 뭐예요? 동작 자세. 동작 자세로 운동을 시키니까 뭐예요? 회원님은 근육 쓸 줄도 모르지? 그냥 그 모양, 동작 자세를 따라하고 있지? 근데 어떻게 해요? 가슴하고 광배근을 쓸 줄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잘 쓰는 어깨랑 팔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트레이너를 시작해서 처음 누구나 만나게 되는 문제점이 이거예요. 자기는 운 좋게 근육을 좀 써서 운동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모양을 알려주면 회원님들은 당연히 어깨랑 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는 내 근육 써서 운동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운 좋게 그런 트레이너가 됐을 수도 있다. 운 좋게 근육을 좀 쓰고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내 회원도 근육을 쓰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하고 있는 모양을 알려준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트레이너를 시작해서 헬스클럽에서 지도를 합니다. 다수에게 전문성이 없으니까 PT는 당연히 하면 안 돼. 전문성이 없으니까 동작 자세로 운동을 알려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바로 만나게 되는 문제점 뭐라고요? 여러분 복습합시다. 엉뚱한 근육을 하고 엉뚱한 근육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해당 근육은 쓰이는지 마는지 아무렇지도 않아. 왜? 우리 인간은 어깨랑 팔을 잘 써온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해시켜드리고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지 않으면 모양을 알려주면 바로 어깨랑 팔로 흉내를 낸다 그거예요. 그 문제점을 만나게 됩니다. 트레이너를 시작해서 헬스클럽에서 다수를 지도하다 보면 바로 만나게 되는 문제점 뭐예요? 어떤 동작 자세를 알려줘도 회원님은 어깨랑 팔로 하더라.
통증을 호소하더라. 해당 근육이 쓰이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서 번뜩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과정에서 이 문제점을 만났을 때 하고 감탄사 하나 할게요. 뭐냐? 가슴 운동인데 가슴 근육을 쓰지 않고 엉뚱한 근육으로 동작 자세를 똑같이 따라할 수도 있구나.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걸 알게 됩니다. 즉 뭐예요? 가슴 근육을 쓰지 않고도 그럴싸하게 동작 자세 모양을 따라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동작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또 빨간 표시할게요, 이제.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트레이너를 시작했어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PT는 하고 있으면 안 되지. 헬스클럽에서 다수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겠지. 전문성이 없으니까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문제점 뭐예요? 어떤 동작 자세를 알려줘도 회원은 엉뚱한 어깨 팔로 운동을 하더라. 이걸 겪게 되면 뭘 깨달아야 돼요? 동작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육을 실제로 어디를 쓰고 어디를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구나. 엉뚱한 근육을 써서 동작 자세, 모양을 그럴싸하게 따라할 수도 있구나.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동작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신이 지도하는 회원님의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또는 그거를 이해시켜드리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과정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누가 와도 근육을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과학적인 다양한 목표에 대한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진짜 전문가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또 한 번 더 추리하자면, 추리가 아니라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해를 돕자면, 트레이너를 시작했어요. 전문성 없으니까 PT 하면 안 돼. 헬스클럽에서 다수에게 지도를 하겠지. 전문성이 없으니까 동작 자세로 지도를 하겠지. 그런데 처음 만나게 되는 문제점을 바로 만나게 돼. 뭐야? 어떠한 동작 자세를 알려줘도 회원님은 엉뚱한 근육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깨달아요? 동작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른 근육을 써서 동작 자세를 그럴싸하게 따라할 수 있구나, 우리 인간은. 그래서 동작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근육의 사용과 제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서 그동안 과학적 공식들,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실제 경쟁력을 갖춘 진짜 전문 트레이너가 되더라.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서 이런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온다. 매우 소수입니다. 극소수. 요 단계까지 오는 건 극소수예요. 요 단계에 오면 뭐냐면 우리 회원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운동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해야 돼. 다른 생각 말고 요런 생각을 해서 요런 판단을 내려서 요것만 또 집중해야 돼. 우리 회원님의 대뇌와 손해 또는 신경계 이런 부분들, 판단 기준, 이걸 어떻게 만들어 드려서 어떤 생각을 갖고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냐.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이 회원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해서 이걸 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까지 파악하는 심리적, 그러니까 뭐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생리적인 어떤 뭐 장기나 뇌 기능 뭐 이런 부분들 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전문 트레이너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 모든 부분을 알고 있을 전문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우리 회원님의 대뇌의 판단 기준과 생각, 방법, 방향성, 그리고 실제 운동을 할 때 부득이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하나의 근육을 통제하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까지, 심리적인 것까지 모두 이렇게 또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실제 전문가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가면서 요 정도에서 끝나는 수준, 조금 알게 되는 수준,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전문성의 수준들은 다 달라요. 왜? 개인의 이해 능력과 학습 능력,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 동안 해온 우리 대뇌를 사용하는 이런 어떤 능력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돼서 다 동작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육 쓰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다 이런 수준에 올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트레이너가 있어요. 문제 해결을 못 해줘.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또는 여기까지 왔어. 여기 뭐 요 정도까지 왔어. 이렇게 다. 그래서 트레이너는 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도달하는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정점에 도달하는 트레이너는 매우 극소수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트레이너를 시작했어요. 전문성 없으니까 당연히 PT하고 있으면 안 되지. 헬스클럽에서 지도를 합니다. 다수에게 동작 자세를 지도를 해요. 엉뚱한 근육들을 씁니다. 동작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이 문제점을 처음 만났을 때 동작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트레이너들은 이제 그나마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갖게 될 겁니다. 동작 자세, 모양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방향성을 제대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도달하는 데는 또 개인의 능력차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선택을 하는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어깨랑 팔이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아픕니다. 가슴 근육은 오래 운동을 해야 잘하게 됩니다. 광배근은 뭐 다른 근육들 다 오래 운동을 해야지 잘하게 된다. 자,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일 겁니다. 자, 트레이너가 됐어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PT는 하면 안 돼. 헬스클럽에서 지도를 하겠지. 다수에게 동작 자세, 모양으로 지도를 할 거야. 왜?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원님은 엉뚱한 근육으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동작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육을 쓰고 제어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갖느냐. 그것이 아니면 뭐라고 하느냐. 가슴 운동 동작 자세 알려줬더니 여러분이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픕니다. 왜요? 어깨랑 팔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이 트레이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 운동 동작 자세 알려줬더니 여러분이 어깨랑 팔이 아파요. 그랬더니 어깨랑 팔이 약해서 아프다. 어깨랑 팔이 강해지면 괜찮아진다. 그리고 또 뭐예요? 가슴 운동. 지금 가슴이 잘 안 쓰여. 어깨랑 팔만 아파. 가슴이 잘 안 쓰여. 가슴 운동은 오래 해야지 잘 된다고. 오래 해야지 이제 잘 쓰게 된다. 오래 운동을 해야지 잘하게 된다. 거기가 약해서 아프다. 오래 해야지 잘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PT를 받을 때 또는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 분들에게 이제 잠시 지도를 받을 때 보면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을 쓰는 트레이너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문장을 쓰는 트레이너를 만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랭랑을 치십시오. 주랭랑. 도망가셔야 돼요. 왜요? 사이비야. 사이비. 비전문가. 얘들은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이 없는 애들이에요. 왜? 그것을 여러분이 가슴 운동을 할 때 어깨랑 팔이 아프다. 가슴 근육이 잘 안 쓰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깨랑 팔이 아프겠지. 여러분이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스를 제공해 준다고 트레이너들한테 여러분이 이거를 했을 때 문제점을 트레이너에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문제로 인식을 하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약해서 그래요. 거기가 아픈 거는. 그리고 가슴은 광배근은 뭐 오래 해야지 잘하게 된다. 뭐예요? 해결을 안 해주고 지금 당신의 문제는 이거야. 뭐야? 거기가 약해서 그래. 해답을 주는 척 하지만 어떤 해답이에요? 본인은 위기를 모면하는 거지.
위기를 모면하는 거지. 내가 지도를 했어. 근데 가슴 운동인데 어깨랑 팔이 아프대. 그런데 자, 회원님 어깨랑 팔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님이 아 그렇구나. 그럼 뭐예요? 끝난 거야. 문제를 만난 것 같지만 해답을 제공해서 그 문제는 끝난 것처럼 되는 거지. 해결된 것처럼 되는 거지. 근데 누구만 해결돼? 트레이너 지만 해결이 되지. 왜? 회원이 다시는 안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회원은 뭐예요? 계속 가슴 운동할 때 어깨랑 팔만 아플 거야. 근데 자기 트레이너가 해준 말만 곱씹고 있겠지. 거기가 약해서 그래요. 거기가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가슴 운동을 어깨랑 팔이 아파도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가 아파서 약해서 그렇대 하고 있는 거지. 자, 만나게 되는 어떤 벽을 문제로 인식을 해서 동작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지도를 하면서 자기가 모른다는 것,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부족한 트레이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실제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이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다 다르겠지만 동작 자세를 알려줬을 때 엉뚱한 근육을 써서 엉뚱한 근육이 아프다라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어깨나 팔이 약해서 아프다. 운동을 오래 하면 잘하게 된다라는 비전문가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들 보면요. 전문 트레이너가 아니라 전문 트레이너인 척하는 유튜버들, 선수라든지 유명한 트레이너인 척하는 유능한 트레이너인 척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입에 붙어 있어요. 왜? 비전문가들은 이런 말들을 잘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걸 문제로 인식을 못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야. 그들의 생각의 수준에서는, 그들의 수준에서는, 그 트레이너의 수준에서는 이게 답인 거예요. 약해서 아프다. 하다 보면 잘 될 거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문제로 인식하지도 못해. 근데 이 답을 주면서 자기는 떳떳해요. 어깨랑 팔이 약해서 그래요? 자기가 수준이 낮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왜? 비전문가들은 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문성 없는 A라는 트레이너도 이 표현을 써요. 전문성 없는 B라는 트레이너도 이 표현을 써요. C라는 놈도 F, G라는 놈도 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트레이너 시작했어. 헬스클럽 지도하겠지? 동작 자세 운동 알려줘? 근데 회원님이 엉뚱한 근육이 아프대?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어? 얘네들이 쓰는 말을 자기도 어디서 이걸 들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에서 엉뚱한 근육을 쓰고 있는 회원님의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 들었던 거를 자기도 이런 말을 여기서 탁 쓰는 거예요. 전문성이 만들어지지 않을 사람은 벌써 시작부터 일로 갑니다, 그냥. 이걸 문제로 인식을 하고 해결을 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는 벌써 다이렉트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가지, 이렇게. 자,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할게요. 지금 기존에 적어져 있는 겁니다. 자, 트레이너 시작하면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PT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헬스클럽에서 다수의 이제 회원님들을 지도하면서 처음에는 동작 자세로 지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은 동작 자세를 알려주면 엉뚱한 근육을 써서 모양만 그럴싸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바로 처음에 이제 만나게 돼요. 트레이너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 이 문제점을 만나게 되면 동작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회원님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시켜드리고 또는 나조차도 동작 자세 내 운동조차도 행위를 하고 있었구나. 동작 자세 모양만 따라하고 있었구나. 자기 운동조차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방향성을 잡고 실제 경쟁력,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이 정점에 도달한 트레이너가 되기 위한 방향성을 잡고 가는 도달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방향을 잡고 가느냐 아니면 트레이너를 시작했어요. 동작 자세 지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비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하죠. 거기에 약해서 그렇다. 하다 보면 된다. 운동에는 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비전문가들이 그 말을 자기도 쓰면서 이런 애들이 생활하는 그런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를 또 추가를 할게요. 뭐냐? 자, 아까 헬스클럽 피트니스 PT샵에서 업체 수는 많은데 트레이너가 딸리니까, 그리고 저질 가격 경쟁을 해놔서 회비를 엄청 낮춰놓으니까 PT를 해서 매출을 올려야지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경력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뽑아서 트레이너를 시키면서 PT까지 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뽑아서 뭐예요? PT를 시켜. 자, 여러분들, 우리 JM워커 여러분들은 놀라운 높은 인식의 수준과 방향성을 갖고 계시고 또 저의 이야기에 경청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 중에 계속 반복했던 게 있습니다. 일부러 그 부분과 지금이 맞아떨어져요. 여러분들은 하실 겁니다. 자, 뭐예요? 자,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 PT샵 엄청 많아요. 업체 수가. 근데 트레이너가 딸려. 회비는 낮춰놨어. 저질 경쟁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PT들을 막 시켜서 매출을 올려야지 유지가 돼. 임대료도 내고, 직원들 급여도 주고. 그러니까 막 PT를 시켜.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나 뽑아서 PT를 시키더라.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레이너를 시작하면 당연히 전문성이 없으니까 PT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뭐 해야 돼요? 헬스클럽에서 PT샵도 아니야. 당연히 PT를 하면 안 되니까 PT샵에서 일을 하면 안 되지. 뭐예요? 헬스클럽에서 지도를 시작해서 지도를 차근차근 해보면서 이런 또 문제점을 만나서 해결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런 걸 겪어서 전문성이 만들어진 상태, 어느 정도 절정에 도달한 상태에서 뭘 해야 돼요? PT를 해야 돼. 그런데 전문성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트레이너를 시작한 여기에서 바로 PT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PT를 해. 그러니까 뭐야? 문제가 뭔지, 회원을 지도하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가 뭔지도 몰라. 만난 문제를 해결할 줄도 몰라. 그러면서 뭐예요? 트레이너 시작하자마자 바로 PT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딱 보면, 야, 여기 피트니스 멋있다. 명찰 딱 잡고 있어. 딱 달고 있어. 야, 패기가 넘치네. 트레이너가, 젊은 친구가 패기가 넘치네. 야, 전문가겠지. 하고 PT를 받는단 말이에요. 결제를 해서. 30회, 60회 PT를 받아요. 근데 그 트레이너 막 시작해서 아무나 뽑은데 아무나 가서 PT 바로 시키니까 이런 전문성도 없이 바로 그냥 PT하는 트레이너한테 지도를 받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전문가는 극소수입니다. 정점에 도달한 트레이너는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문가들 해결을 안 해줘. 가슴 운동 시키고는 모양 자세 알려주고는 엉뚱한 근육으로 하고 있는데 어깨랑 팔이 아프다고 하면 거기가 약해서 그렇다고 하지. 가슴 운동 잘하려고 하면 오래 해봐야 된다고 그러지. 그러면 너에게 지금 지도를 왜 받냐? 너에게 지도를 받는 건 내가 혼자 운동을 할 때 가슴을 못 써. 가슴을 못 쓰니까 어깨랑 팔로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가슴을 쓰고 싶어서 PT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오래 운동을 해봐야 된다. 어깨랑 팔이 약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 내가 뭐하러 너한테 PT를 받냐? PT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PT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PT를 받고 있어. 참 안타까운 거지. 자, 비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더라. 왜냐? 아는 게 없어. 근데 이런 답변은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속는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전문가인 척하는 트레이너들, 전문가인 척하는 선수들, 자기 근육만 좀 써보고 자기 근육 좀 키워본, 자기 경험만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선수분들도 있죠. 많죠. 그런 분들 지도자 행세하죠. 뭐 선수하다가 이제 은퇴할 때 되면 이렇게 지도자 코스프레 하면서 자기가 전문 지도자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 근육 썼던 것 좀 모양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PT들도 거의 다 받아봤죠. 그래서 트레이너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회원님들이 눈을 뜨고 있는데 자기가 한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내가 해본 최고의 운동은 이거다.
최고의 운동이 어디 있어? 모든 운동은 다 그만큼의 이유가 있고요. 내가 근육을 잘 사용하게 되면 골라서 목표에 따라서 종목을 정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모든 운동은 다 그만큼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의 운동은 없어요. 나만의 다이어트 방법도 없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나만의 다이어트 방법이 어딨어? 우리 인체 기능적으로 이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그 과학적 공식대로 인체 기능대로 적용시키면 다이어트가 되는 건데 나만의 방법이야. 뭐 지가 뭔가 신기한 거 발견한 것처럼 얘기해. 뭐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섬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 전 세계 지도에 나오지도 않는 위성에 찍히지도 않는 어떤 무인도를 발견해낸 것처럼 특이한 거를 발견해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왜? 극단적으로 무식하거든요. 극단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겁이 없어. 그러니까 막 말해. 막 내가 발견한 거.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조금 발견한 게 있으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런 내용은 뭐 굳이 더 이번 영상에서 얘기를 하진 않겠고요. 자, 중요한 거. 자,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쉽게 봅니다. 쉬운 직업으로 생각하니까 트레이너를 아무나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헬스클럽 피트니스 PT샵은 업체 수가 많고 가격 경쟁에 의해서 저질 지금 회비가 되어 있고 PT를 해야지 매출을 채워서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상한 형태가 되어 있지. 이상한 형태가. 그러니까 전문성과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는 곳이 되어 있지. 그래서 아무나 뽑아. 아무나 시작할 수 있어. 왜? 쉽게 생각해.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그리고 아무나 시작한 상태에서 아무나 뽑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PT에 투입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주면서 해결도 할 줄 모르는 이런 애들만 만나고 있는 거야. 이런 애들. 자, 여기다가 확실하게 이제 블루 색상으로 분리를 시킬게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제가 또 하나 붙이고 싶은 말은 뭐냐? 예전에 이제 헬스 클럽들도 보면은 이제 PT를 안 하고 헬스클럽의 목적에 맞게 다수를 지도할 수 있는 트레이너들. 그러니까 트레이너 한 명이 상주해서 또는 두 명이 상주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회원님들을 잠시 돌아가면서 지도를 해주는 그런 정상적인 헬스클럽이라면 트레이너가 처음에 돼서 헬스클럽에서 회원님들 지도를 하면서 자기가 부족한 것도 알게 되고 또 회원님들을 지도하면서 숙련도도 늘게 되고 이런 어떤 숙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지도를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전문성이 만들어질 때까지 또는 전문성이 만들어질 수 없는 또 분들도 있겠죠. 사람마다 이해 능력, 학습 능력, 판단 능력이 다 다르니까 세밀함 이런 부분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그래도 전문성을 좀 향상시킬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고 바로 PT를 투입시키니까 뭐예요? 지금 PT하고 있는 트레이너들 수준이 다 어떤 줄 알아요? 그냥 트레이너 시작해서 모양만 동작 자세 모양 알려주고 엉뚱한 데 쓰고 있어도 거기에 약하다 그러고 이런 애들 투성인 거예요. 이런 애들. 왜? 트레이너 되면 바로 PT 한다고. 전문성 없어. 근데 뽑히면 바로 PT 해야 돼. 돈 벌어줘야지 피트니스가 안 망하거든. PT샵이 안 망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뽑아서 바로 PT 투입을 하니까 전문성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트레이너들이 퍼스널 트레이너 행세들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그럴싸해 보이던 몸이 좋은 트레이너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 왜? 실제 전문가들은요, 극소수일 수밖에 없고 전문성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적정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트레이너조차도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우리 대뇌에 어떤 판단 기준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치와 문제 분석, 이걸 문제로 인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정보 처리, 이런 게 엄청 뛰어나게 되어 있는 분이 아니면 절정에 도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 분야는요, 실제 전문가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문가를 분별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준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분별할 수 있겠죠. 야, 얘는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야. 얘는 전문성 있는 트레이너야. 근데 여러분들조차도 웨이트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전문 트레이너인지 약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좀 알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김정민이라는 사람이 웨이트 트레이닝과 트레이너, 운동 분야, 퍼스널 트레이너의 어떤 직업관과 가치관에 대해서 저 사람은 되게 프라이버시도 강하고 뭔가 전문성이 있고 이렇겠구나라고 여러분은 저의 어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서 어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다면 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해온 트레이너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트레이너를 비교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제가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에 경청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허락되는 어떤 시간들이 있으면은 지금 이 영상도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눈으로 직접 보시기보다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예전에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귀로 듣는 분들, 자기 전에 이렇게 틀어놓고 듣는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경청을 해서 생각을 하고 이해가 되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되고요. 그런 분별과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해당하는 뭔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트레이너, 야, 여기 시설도 좋고, 야, 여기 시설이 이렇게 좋은데 트레이너 아무나 뽑았겠어? 야, 이 트레이너 몸 좋네. 나도 운동 잘할 수 있게 해주겠지. 해주겠지. 설마 그러겠어? 그 설마가 사람 잡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실제 전문가의 수는 매우 적다. 자, 그래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 2016년도 여름에 이제 시작해서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이 하도 영상을 찍어내고 있어서 이제 안타까워서 그런 영상들 보고 이제 너무 열광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진정한 퍼스널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방향성을 알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영상이 바로 제2의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입니다. 2016년도 여름. 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세미나와 워크아웃이 또 중단이 되어 있고요. 세미나 15회, 워크아웃 13, 14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제 세미나 워크아웃 또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채널 멤버십에 또 가입해 주신 분들을 위한 멤버십 전용 세미나도 또 시작이 되겠죠. 자, 네이버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 이 영상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에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요. 여기다 적을게요. JM 워크아웃. 자, 네이버에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JM 워크아웃. 자, 그런데요, 네이버에서 JM 워크아웃 카페 검색하면 제 카페 말고 JM 워크아웃 카페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가입자 수가 되게 적어. 근데 거기도 어떤 분이 가입해서 운동에 대한 또 이야기를 적었더라고. 그 카페가 아닙니다. 근데 그 카페에 가서 가슴 근육 뭐라고 적어놨더라고. 근데 거기가 아니고, 아무튼 그 가입자 수가 제일 높은 카페로 오시면 돼요. 오시면은 벌써 제 얼굴 있고 영상들 업로드 되어 있는 거 다 있고요. 그동안 세미나 워크아웃 진행됐던 사진들, 참가해 주신 분들 단체 사진들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네이버에 JM 워크아웃 카페에 모든 자료들, 지금까지 업로드된 영상들도 별로 카테고리별로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JM 워크아웃 네이버 카페에 이제 가입해 주시고 닉네임을 이제 수정해 주시는 어떤 등업 절차에 의해서 등업이 되시면은 세미나 워크아웃에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은 세미나 워크아웃에 이제 오실 수가 있게 되고요. 세미나 워크아웃에 오시게 되면 이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학적인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왜 먹어야 되냐,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과학적인 웨이트를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떠한 절정에 도달한 극소수가 지도하는 수준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금까지 18년 차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도 저에게 이제 지도를 받고 있는 회원님과 선수 육성 제자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멀리서 오는 분은 매주 일요일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는 분도 있어요. 선수 육성 제자.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걸 익히고 있습니다. 운동 경력도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진짜 제대로 하고 싶어서 지금 본인이 만났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어떤 간절함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와주시는 거겠죠. 그만큼 검증되고 저로 인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웨이트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이 있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이 비전문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JM워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어떠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이 실제로 PT를 받고 또는 여러분들이 만나온 트레이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시고, 그치, 이런 트레이너들, 내가 만나왔던 트레이너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들의 문제점이 이런 거였구나. 그들의 수준이 그냥 그런 겁니다. 트레이너의 수준이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요 정도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자, 그래서 JM 워크아웃, 네이버에 JM 워크아웃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가입해 주시고 이제 공지사항 등을 보시면은 닉네임을 이제 바꿔서 이제 해 주시면은 추후에 이제 세미나 워크아웃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워크아웃을 이제 또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기존의 자료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 기존에 업로드된 영상들이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카페 가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오프라인 과정,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오프라인 과정에서 저를 또 실제로 뵐 수 있게 되니까요. 볼 수 있게 되니까 카페 가입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이 영상도 이제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더 영상이 알려질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JM 워커 유튜브 채널, 과학적인 올바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림으로써 그렇지 못한 비전문가들이 아닌 진짜 전문가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분들에게 지도를 받음으로써 실제 비전문가들이 지도를 할 수 없는 제대로 된 분야, 운동 전문 트레이너, 운동 분야는 전문 직종입니다. 사람을 지도하는 지도자이면서 뭐예요? 전문적인 우리 몸에 대해서,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알고 적용시킬 수 있는 직업입니다. 전문성이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트레이너의 탈을 쓴 그들은 지도를 할 수 없는 분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분야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어느 곳에 가서 등록을 해도 다 전문 트레이너가 지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곰곰이 따져보고 해야 돼요. 거의 다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게 되고, 제 영상을 통해서 분별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은 운동 분야도 이제 정화가 되겠죠. 자,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을 오랫동안 이제 구독해 주시고, 또는 잠시 JM 워크아웃을 떠나셔서 그런 동작 자세 행위를 알려주는 그런 영상들을 보다가 식상해서 다시 이제 JM 워크아웃 또 유튜브 채널로 이제 돌아와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또는 처음 이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을 접하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 2022년에 들어서서 이제 새로운 부제를 정해서 영상이 업로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요. 뭡니까? JM 워크아웃 Back to the 2016. 자, 2016년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비전문가들의 어떤 문제점을 파헤치면서 반대로 과학적인 웨이트에 대한 이해를 도왔던 그런 수준의 영상들을 이제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어떤 목표 근육 사용 기술, 가슴 근육, 광배근, 어깨, 측면 삼각근 사용 기술들, 동작 자세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 방향성을 알게 되실 수 있는 그러한 영상들이 업로드가 이미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해당 영상 밑에 설명 적는 부분에 네이버 공식 카페
링크, 그리고 기존에 업로드 되었던 각 부위별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영상들을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경청을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시작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 그냥 동작 자세 그냥 모양만 줄기차게 따라하면서 느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운동은, 웨이트는 영상이나 글로 온전하게 지도를 받거나 할 수가 없다. 아까 영상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보다 앞서 있는 벌써 미국 같은 데서도요. 영상 보고 따라하는 운동, 온라인 PT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그 질적인 부분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만족감이 없으니까 흐지부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뒤늦게 또 그걸 따라하고 있어. 거기다가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러니까 뭡니까? 온라인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다시 돼요. 비대면이라고 하죠. 비대면에 관련된 것들이 막 늘면서 옛날에 비효율적이어서 하지 않게 되었던, 전문성이 없고 비효율적이어서 하지 않게 됐던 것들이 요즘 다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웨이트를 처음 접하려고 하는 분들, 뭐가 전문성이 있고 없는지를 모르는 이 분들은 지금 영상들 보고 따라하는 거, 비대면 트레이닝 뭐 이런 거 보고 또 따라해요. 근데 지금 나이가 한 이제 30 후반에서 40, 50 정도 된 분들은 과거에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따라한다든지 온라인 PT는 전문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을 찾아다니려고 이제 한다면 지금 이제 20대나 이제 30대 초중반 분들, 그런 것들 경험을 안 하고 이제 웨이트를 바로 시작하려는 지금 분들은 아주 안 좋은 시기예요. 영상이나 글로는 온전한 습득이나 지도를 받을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 뭐 온라인 비대면 PT를 한다 이러면서 실제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아도 어떤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어떤 내용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온라인으로 지도를 받는다고? 그거는. 자, 이 말만 여러분께 드릴게요. 비대면.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실제 같은 공간에서 만나서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직업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는다. 전문 트레이너가 회원님을 만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지도를 하는 이 전문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단지 수가 엄청 줄 거예요. 왜? 진짜 극소수의 전문가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왜냐? 비대면 트레이닝, 비대면 PT, 온라인 PT가 대중화가 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거를 할 것이냐, 어떤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지도를 받을 것이냐. 거의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극소수의 실제 전문가를 찾는 분들만이 지도를 오프라인으로 받을 거고요. 영상 보고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단 오프라인으로 지도 받으러 다니질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헬스 피트니스 PT샵 개체 수도 줄어들겠죠, 이제. 왜? 다 영상으로 보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 영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쪽 운동이 또 요만큼 활성화가 돼 있으면 실제 전문가를 통해서 지도 받으려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오되 적을 것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다음에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 운동 분야의 흐름과 변화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당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트레이너의 어떤 전문성이 만들어지는 과정, 전문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진짜 전문 트레이너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거 강의를 하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아마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뭔가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전문 트레이너란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지도를 받게 된다면 지금보다 나은 어떤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트레이너를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보는데 없다. 그러면 네이버에 있는 JM 워크아웃 카페에 가입하셔서 등업 절차를 거쳐서 등업이 되시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시기에 세미나를 진행하면 세미나에 오시면은 저를 통해서
영상으로는 만날 수 없는 또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되니까요. 본 영상의 아래 부분에 카페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업로드 되었던 목표 근육 사용기술 영상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 번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다음번 이제 또 제2의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2의 워크아웃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제2의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백투더 2016 제2의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 구독해 주시고 또 새롭게 찾아주시고 또 잠시 외도했다가 돌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